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연준 금리 인하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서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변만 없으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의 부담감이 적어져서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계속 통계로 검증해드리고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 기사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 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 있는데 경착륙은 주가가 크게 폭락하고 실업률이 터지고 이런 이제 안 좋은 경제 침체를 의미하고요. 연착륙은 가볍게 지나가는 주가도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실업률도 안 터지는 이런 경제 침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소프트 랜딩은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연착륙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는 경제 위기가 아무것도 안 터질 건데 이걸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즉 금리가 인하되면은 경제 위기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는데 경착륙 즉 경제 위기가 강하게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쪽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연준이 자기네들 통제권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회복이랑 그러니까 역전이든 외국전 회복이든 똑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한 번이라도 되면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이거는 이제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1970년 이후로는 경착륙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플러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인데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한데 이걸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9월 이제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스텝 가능성이라고 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채권 투자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베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봐드릴게요. 그럼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와중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찬물기 얹은 투자은행 12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 어렵다. 지금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연준이 12월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둔화되거나 경제가 이제 얼어붙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데 자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즉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 실업률이 악화된다. 이런 게 이제 경제 위기 리스크가 높아지고 경제 침체가 진행되는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다 연준이. 그래서 그때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일단 100년 동안 경제 침체에서 주가가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순간에 주가가 오른 적은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못 쓴다라는 거고 돈이 못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기업 매출도 악화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악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게 이게 이제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늘 1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이라고 좀 다를 가능성이 높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이 CME 그룹의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되게 확률이 높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값이 바뀌는 데이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7월 31일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때는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24년 9월 18일에는 금리가 일단 0.25% 인하될 가능성이 90%고요. 0.25가 아니라 0.5%가 인하될 가능성도 사실은 적지는 않게 보고 있어요. 10% 정도의 확률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금리 인하 빅스텝
0.5% 되려면 금리 인하가 이제 빅스텝으로 진행이 되려면 0.25가 아니라 0.5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행 위기 리스크가 급증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하거나 뭐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지거나 이런 이제 금융 리스크,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지거나 중요 기업이 부도가 되거나 갑자기 앨런 사태 때처럼 뭔가 그런 회계 부정이 일어나거나 아니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9월에 빅스텝이 되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여요.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은 예정대로면 0.25%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11월에 금리가 총 0.5% 정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금리가 0.75% 정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서 겨울 때쯤에 금리가 이제 3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은 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고 채권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최근에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몇 가지가 이상하긴 합니다.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쭉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발표들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호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계기는 될 거예요. 미국 기업 그리고 애널리스트 미 국민 소비 심리 위축 조짐 경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소비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보게 되면 196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지금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었긴 했는데 50년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치닫았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 들어서 주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비자 심리부터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비자들 심리가 굉장히 빠른 추세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들을 추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소비자 심리가 다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제 이유는 무언가 경제에 뭔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암시 신호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요건 이제 뭐 좀 약간 천기누설의 정보인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종종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신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2년 10월경에 이제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뭐고 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2023년에 현재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먼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뭔가 꺾이고 있는 자연스럽게 주가도 꺾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 AI 아주 살아날까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일정이 진짜 많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변동성의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7월 29일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랑 온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사실 화수목에 거의 다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페이팔, 퍼스트솔라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메타 플랫폼, 퀄컴, 랩리서치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AI 기업들. 그 다음에 8월 1일 드디어 대망의 8월 1일에는 애플이랑 아마존의 인텔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PMI가 이제 주가랑 굉장히 연동성이 깊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거고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네요 이번 주는.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이제 긴밀하게 주의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증시 관련해서 신기한 소식들이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이런 기사가 나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5년간 AI 키우는데 1936조 원 투입 이익 뽑을 수 있나? 지금 월가에서 어떤 이제 소문들이 계속 더냐면 월가에서 엔비디아 매출 꺾인다 계속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찌라시로 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엔비디아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과대 계상됐다 내지는 너무 거품이 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엔비디아의 칩을 산 AI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결국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을 실제로 못 내고 있다 그래요. 내기 쉽지가 않다 그래요. 왜냐?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비싸게 사놓고서 원재료가 비싼데 어떻게 이익을 내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AI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하게 지금 이제 AI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익을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졌다.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엔비디아 꺾이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제 팬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AI 데이터 센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AI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왜냐? 너도 나도 엔비디아 칩 사가지고 비싸게 데이터 센터 만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출 뽑아 먹어야 돼요. AI 기업들이. 근데 이제 경쟁자가 많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AI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월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정체가 되는 반면에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중소기업들, 이제 미국 증시로는 러셀 2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주식들, 이제 미국 지수로는 다우 지수죠. 요 지수가 1.6%씩 오르고 막 이제 S&P나 나스닥은 1% 정도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주가가 예전만치는 못 갑니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주식들 위주로 상승을 강하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소형주 ETF를 기준으로 소형주가 24년 만에 가장 최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년 만에.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24년 동안 이렇게나 잘 오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ETF 기준으로.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때 이후로냐? 닷컴버블 터진 이래로.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S&P 500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대 성과가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버블이었던 쪽에서 버블이 적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그다음에 S&P 500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닷컴버블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나 중소형주들이 잘 나간 적이 없는데 지금은 상당히 과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지표는 나스닥 100대 러셀 2000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이나 이런 기술주 큰 대형 종목들이랑 중소기업들 주식 주가 성과를 비교한 건데 닷컴 버블 시즌에 나스닥 100이 러셀 2000에 비해서 미친 듯한 상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러셀 쪽이 이제 성과를 많이 내면서 지수가 빠지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나스닥이 폭락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나스닥 100이 러셀 대비해서 성과를 미친 듯이 잘 내다가 갑자기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나스닥이 지금 상대 성과 대비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언제 이후로? 닷컴 버블 때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그럼 이건 우리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몰라도 지금 분위기가 뭔가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뭔가 지금부터 주가 대폭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 비중 늘려야 된다.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 3인방이 주목한 이것. 마이클 버리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주가 폭락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포트 콜린스, 빈센트 다니엘, 데니 모세스가 금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금 매수 포지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 너네 지갑에 있는 1달러만 생각해봐라. 니네 통장에 있는 1,000원짜리만 생각해봐도 내일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 지금까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금 투자밖에 는 답이 없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뒤에도 금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거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4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중국이 특히 강하죠. 미국인들은 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한 1% 정도 배분을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서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1%다랑은 완전 얘기가 다른 건데 제가 실제로 데이터 보면 전체 투자금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1 정도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 투자가 아직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항상 뚜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 투자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이 시세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재밌는 흐름 중에 또 하나가 금 펀드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2020년 이래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과하게 이제 나왔었던 때 이래로 금 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밖에 대안이 없고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이제 갖고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금 쪽으로 많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시장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